자, 오늘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개론 이번 학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이번 학기 동안에 2번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지했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오프라인 수업, 그 다음에 기말고사 오프라인 수업 이렇게 2번 진행을 할 건데, 기말도 역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중간고사 과제를 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기말에는 좀 더 좋은 소논문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이 소논문 과제를 냈는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 논문이라는 걸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사실은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게 또 당연하고. 혹시 또 좀 논문을 쓰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논문 쓰는 법 이렇게 서점에 가면 또 책도 나와 있어서 관심 있게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볼 수도 있고 책을 사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논문은 나중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 석사 학위 논문을 쓰게 돼요. 대부분 그 대학원에서. 근데 학위 논문과 지금 우리가 하는 논문은 좀 다른 거예요. 학위 논문과 달리 학회에서는 보통 한 7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정도의 아주 그 짧은 내용의 논문을 소논문이라고 합니다. 소논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학위 논문이 아니라 짧은 내용의 논문을 써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논문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쓰는 논문을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데, 학위 논문은 상당한 연구한 결과를 내용으로 정리해서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통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뭐 설문을 주로 뭐 한다거나, 설문을 해서 설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논문도 쓰고, 특히 학위 논문인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근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학위 논문을 만들어서 써요. 소논문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고, 물론 그렇게도 하죠. 하지만 보통 연구에 대한 선행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또 정리해서 또 결론을 만들어서 논문을 제출합니다. 물론 논문이 과거에 썼던 거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논문을 써야 되는, 동일한 내용이거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의 형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줬는데, 그 논문에 대한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 공부한 내용 또는 분석한 내용을 그 형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사실 논문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소논문 형식을 미처 있는지도 파악을 못했던 사람도 있고, 또 파악을 했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사실 잘 난감했죠.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그 소개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을 따라서 써보면 이제 두 번째 쓸 때는 훨씬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자 할 때 아마 귀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조사를 해서 과제를 쓰듯이 그냥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뭐 그냥 결론을 쓰고 물론 과제라 그래서 뭐 베껴서 내는 건 아니죠. 물론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과제를 내는 거지만, 이 논문은 특히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되고, 거짓말을 써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선행 연구, 앞서서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나
논문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거나 또는 또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또 새로운 주장을 할 때는 논리적인 근거,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논문으로 제출하면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죠. 서로 심사를 합니다. 학회에서는. 그래서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논문을 한 명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논문의 적절한가, 남의 인용은 안 했는가, 잘못 쓰진 않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통과를 하면 논문으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집이 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논문집이 하고 자기가 만든 논문은 별도의 별쇄본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기 논문을 따로 인쇄를 해서 20부에서 30부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이제 준비하고 내 논문. 물론 논문집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논문은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해서 돈을 내면 받아서 보관했다가 자기 논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주제, 과제를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응용해서 영화에 적용을 한다거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죠. 물론 많이 사용하는 게 특수효과, 영상의 특수효과,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아주 적나라하게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새롭게 창조한다거나, 그래서 얘기했었던 게 우리가 버추얼 액터라는 용어로 써요. 버추얼 액터, 가상 배우.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죠? 아바타? 그죠? 우리 아바타 같은 게 실제의 인물을 최대한 변형시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배우를 창조해서 그 배우가 연기를 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실제 배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사실적인 실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영화에 적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특수효과적인 여러 거를 사용하죠. 우리가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얼굴에 대한 페이스 인식 기술, 얼굴 인식 기술. 그래서 얼굴의 표정을 인식해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얼굴의 움직임, 새로운 괴물을 만들려면 괴물에서 사람처럼 말하는 얼굴의 표정이나 해서 각각의 다트, 포인트를, 얼굴의 움직임의 포인트를 캡처해서 내가 만든 3D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움직임의 동작에 대한 그 위치 데이터를 실제 애니메이션에 적용을 시켜서 똑같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감 있게. 그래서 게임에서는 파이널 판타지나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런 게임 같은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임에서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애니메이션의 동작이 사람의 움직임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모션 캡처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모션 캡처의 움직임, 동작의 움직임, 또는 동물의 움직임을 또 모션 캡처해서 그대로 내가 만든 캐릭터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영화에 사용된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 같은 걸 관심 있게 보면 그런 특수효과에 적용한 예, VFX라고 얘기하죠. VFX. 그러니까 비주얼 이펙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 예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찾아보고 해도 굉장히 재미있죠. 영화의 한 장면들을 모아보니까.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어쩌면 과거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주 우리가 거의 저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쓴 건가 안 쓴 건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사실은 느끼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죠. 블루 스크린을 이용하거나, 또는 영화에서는 매트 페인팅이라고 해서 영화에서는 사실 원거리에는 그림으로 설치해 놓고,
또 그 실제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또 그런 배경에 블루스크린으로 만들어진 그 배경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진 거라든가, 또는 배경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상적인 건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아바타 같은 데서 봤었던 건 현실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치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다양한 이런 예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하면서 개론 공부해 보면 영화의 예를 많이 제시했죠. 물론 최근 영화는 좀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기술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 최근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본 사람이 혹시 있을 법도 한데, 뭐 그런 내용도 또 재밌는 게 될 거고, 또 게임에 적용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사실은 그래픽 기술에 대한 뭐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을 뭐 정리해서 아마 쓰는 논문은 좀 어려울 거예요.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뭐 논문을 쓰면서 뭐 어떤 그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런 논문 주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정확한 형식에 맞춰서 잘 썼을 거라고는 기대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할 수 있게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논문을 그대로 띄워놓고 그거를 아마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글씨를 뭐 그걸 보여주면서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어떤 조직의 한 구성원이 되든,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얘기를 할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남 앞에 나와서 내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가지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잘 요약 정리해서 그것을 잘 그러니까 뭐 내용을 다 파워포인트에 담을 필요는 없겠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서 그것을 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프레젠테이션의 경험, 또 이런 연습,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해보는 거죠. 우리가 뭐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죠. 그러나 잘못된 거를 인식하고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내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남의 의견, 또 남의 생각,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남이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준비해온 내용들을 한 사람씩 이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테크 디자인학과의 1학년생 최성수라고 합니다.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 개론 이번에 중간 과제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으로 이렇게 소논문을 주제로 삼으라고 하셔서 하나 이렇게 좀 주제를 좀 잡게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좀 이슈도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하면서 좀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끼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기술 중에서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던 모션 캡처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최근에 AR이라든지 VR 같은 경우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VR 같은 경우가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그런 좀 이제 높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VR이랑 그리고 모션 캡처 이렇게 두 가지의 동향 같은 경우를 좀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단 모션 캡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지금 보시는 것,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기관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뭐 사물이라든지 이런 각 기관에다가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이렇게 조그만 동그란 점 같은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 자체를 부착을 하고 그 센서를 가지고 이제 이 사물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데이터화를 시키고 그거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아바타의 캐릭터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저것도 제 모형 이렇게 옆에 보시면 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부착한 것들도 있고 머리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렇게 부착을 한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다 이런 센서들이 다 같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 센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고 이걸 또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사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위에 보시는 건 에드워드 머리브리지라는 사진작가의 움직이는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진작가, 영국의 사진작가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가 사실상 모션 캡처라기보다는 모션 픽처, 그러니까 활동 사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션 캡처 기법의 시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머리브리지가 원래는 좀 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찍거나 하는 사진 작가가 아니라 거의 배경을 전목적으로 찍던 그런 작가인데 이제 자기 지인 중에서 한 명이 그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말이 움직일 때 다리가 이렇게 뛰었을 때 모든 네 발이 다 뛰어지는지 그걸 혹시 확인을 할 수 있냐 그거에서 착안이 돼서 이걸 확인하고자 총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대의 카메라로 이렇게 계속 동작 자체를 일정 구간마다 찍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아래 보시면 무슨 여자 캐릭터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광고상에서 나오는 브레빌리언스라고 해서 모션 캡처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버트 아벨이라는 애니메이터가 제작을 했던 건데요. 지금 이건 사진만 이렇게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처럼 이제 실제 모델에게 이런 자이로코프 센서 같은 경우 부착을 시키고 그리고 그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딴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한 제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초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왔고 앞서 보셨던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로 좀 예를 들자면 언차티드나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널 판타지 아니면 라스트 오브 어스 최근에도 여러 종류의 게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모션 캡처 방식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 거의 광학식 모션 캡처 방식이에요. 예, 종류를 좀 나타낸 건데 이 광학식 모션 캡처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그 점같이 생긴 자이로코프 센서 같은 경우를 각각의 기관마다 붙여놓고 움직임을 이제 잡아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신 전자식 모션 캡처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안에 이미 그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요. 총 3개의 관절마다 3개의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센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시킨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기계식 모션 캡처 방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기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계를 입고 그 기계 안에는 어차피 그 센서나 이런 것들이 각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 방식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은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만 보여드렸고요.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광학식 모션 캡처 방식인데 왜 그러냐면 이 전자식 모션 캡처 그리고 기계식 모션 캡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구시대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픽이나 이런 그래픽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거의 현실화되어 있는
인물들이나 배경들을 좀 구상을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전자식과 기계식 모션 캡처 방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학식 모션 캡처 같은 경우가 장비 자체도 지금 입고 있는 옷 보시면 되게 얇은 타이즈 같은 옷을 입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움직이는 게 옷을 입는 것보다 자기 몸을 그냥 알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자연스럽고 좀 더 활동적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몸에 가깝게끔 이렇게 옷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센서나 이런 것들도 장착을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건 VR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 옆에 보시는 상품 같은 경우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상품인데, VR의 정의를 해드리자면 원래 용어 명칭 자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VR이라는 게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표현합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실이랑은 동떨어져 있지만 뭐 상상에서 이렇게 새겨지는 뭐 SF라든지 아니면 뭐 판타지물에서 뭐 드래곤이 나온다든지 몬스터 같은 경우랑 이렇게 싸우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의 기술력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 이건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고, 이것도 요새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VR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오큘러스 리프트랑 그리고 이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냥 머리에다 장착을 하는 그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현실로 구축을 해놨는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상현실의 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VR의 역사 같은 경우를 좀 알려드리자면, VR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학우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와닿을 수 있겠지만 VR이라는 명칭만을 가지고는 이제 사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개발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VR이라는 가상현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는 프랑스 극작가인 안토닌 아르토에 의해서 그 집필을 썼던 장문의 에세이 모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왔었던 건데, 그 말이 1938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50년대부터 이 VR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 VR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실패를 많이 거듭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보시는, 아까 보셨던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만들어지고 시판이 됐던 적도 있었지만, 그게 처음으로 시판됐었던 게 1985년도였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같은 경우는 그래픽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고 해봐야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뭐 구토유발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현기증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픽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1990년대부터 영화 산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이용하시기 좀 더 편하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HTC의 바이브라는 모델인데, 이 바이브 모델 같은 경우도 앞서 보여드렸던 오큘러스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VR처럼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건 삼성 기어 VR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보다는 거의 핸드폰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나 지금 보시는 이 바이브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컴퓨터 쪽으로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게임기 쪽으로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게임기로 연결을 해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콘텐츠 같은 경우 즐길 수 있는 반면 이 기어 VR이라는 상품 자체는 거의 핸드폰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니 거의 영상 자체를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그 VR 같은 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상품인데 죄송합니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의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건 전방위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360도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장치예요. 좀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 가상현실에 투영을 시켜서 좀 더 보다 가상현실에 좀 더 전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혼자만 쓸 수는 없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HM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장비들인데 제 리오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을 구현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그런 수트를 표현했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키넥트라는 제품입니다. 키넥트 같은 경우도 모션 캡처 카메라라고 해서 이제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영상이나 이런 쪽에 투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모션 캡처랑 VR 같은 경우에 문제나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돈 그리고 인력이 가장 좀 문제적으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션 캡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가 제품들이고요. VR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비나 이런 것들도 쉽사리 구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업체 쪽에서 사용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인력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모션 캡처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인력이나 아니면 사물 그리고 동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지 않는 이상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도 어렵고 사실상 혼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게 되면 그 장면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모션 캡처의 미래와 그리고 VR의 미래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내 봤는데요. 이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VR 시스템 같은 경우인데 뭐 사실상 지금 보시면 둘 다 VR 관련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들이긴 해요. 옆에 보시는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 그냥 이것도 VR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걸 좀 착안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그림을 놓았었냐면 VR이라는 시스템과 모션 캡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게 전목적인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뭐 키넥트 같은 경우도 모션 캡처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션 캡처 방식 자체가 뭐 회사나 아니면 게임 업계나 이런 쪽에서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도 사용을 하면서 그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넣어놨던 이유는 이 방식 자체가 게임 그 만화를 보셨던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상에서 봤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 게임을 들어가서 가상현실을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더 자기가 직접적으로 꿈꿀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좀 더 진화를 하고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뭐 지금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한 2분 정도? 네.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 저기 그 네. VR 시스템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VR 시스템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실상 저는 지금 대체에서는 좀 약간 그 부분 자체가 시기상조일 수 있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 지금 과제를 갖고 찾아봤었을 때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게 VR 시스템 자체가 지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이외에는 거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뭐 전방위 트레드밀이라든지 아니면 인형 형식의 그런 것들도 생겨난 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사실상 이제 HMD 기술 말고도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끌어와야지만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래픽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면 좀 더 좋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질문하실 거 아까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애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애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보진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애니에서는 그 이제 그 캐릭터들이 헤드 기어라는 걸 쓰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을 자는 형태로 게임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VR 방식과 아니면 VR 트레드밀처럼 직접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방식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의 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뇌파 같은 경우 움직여서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도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약간은 저는 지양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저런 전방위 트레드밀이나 이런 것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입고 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상용화가 돼서 더 기술 개발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기는 좀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에 슬라이드를 좀 쭉 거꾸로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을 나가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다 넘길까요, 그럼? 그리고 또 뭐, 고제, 아니, 첫자, 고제, 아, 예. 한글 틀린 것부터 뭐 하나 얘기해. 어이, 오케이. 아, 예, 못 봤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왼쪽에 네. 지금 아바타에서 저 사람이 네. 그 움직이는 연기를 하는데 붙였던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몸에 붙여놓고 하죠. 예. 그거는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자이로 센서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이로 센서가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고쳐주려고 그러고. 아, 예, 예. 인터넷에는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네. 거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플렉터라는 거예요. 아, 리플렉터, 반사하는 거. 리플렉션이라는 거죠. 반사. 리플렉터, 반사시켜주는 것.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요. 네. 그래서 몸에다가 관절에다가 정확한 관절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카메라를 아까 광학실, 그 다음에 나온 그 광학실 세 가지 분류했죠? 예. 아,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왼쪽에 이제 광학실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제시한 거는 잘 맞춰서 잘 했어요. 했는데 캡처, 모션 캡처를 크게 세 가지로 기계식 모션 캡처라는 게 가장 처음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전자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광학식 이게 순서적으로 나온 거예요. 시대적으로. 네. 근데 광학식은 아까 얘기했던 리플렉터를 붙여서 저기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 것들이 다 리플렉터인데 예. 리플렉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배우가 저 옷을 수트를 입고 수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 뛰었다고 쳤다 하기 어려우니까 옷을 입으면 그 위치에 붙여져 있으니까 자기가 입고 연기를 하면 되는데
그 주변에 그 적외선이 우리가 그 CCTV 같은 거 보면 적외선을 쏘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카메라를 8개, 12개 정도를 주변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있는 적외선이 저 리플렉터에 비춰지면 그 리플렉터에서 적외선을 다시 반사시켜서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입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XYZ 좌표가 인식되는 거야. 그 포인트. 그래서 내가 만든 3D로 만든 인체에다가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면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구현되는 거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 거고 네.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HMD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Head Mounted Display. 마운티드요? HMD. 네. 눈을 가리는 저런 형태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HMD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마운트 올려놓은 디스플레이라는 뜻이니까 공통적인 용어를 얘기할 때 네, HMD라는 용어를 쓰고 아까 소니 플레이션 VR 같은 것들은 저 회사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만든 자기 자체의 제품의 브랜드명이 소니 플레이션 VR.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HTC 바이브 얘기했는데 네. HTC 바이브는 HTC라고 하는 대만 업체가 만든 그 VR 기기란 말씀이시죠? 네. 그 바이브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VR 컨텐츠. 그래서 이 바이브라고 하는 회사와 HTC라고 하는 하드웨어 회사가 둘이 기술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이브라고 하는 우리 그 HMD예요. HMD. 네. 그리고 오큘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큘러스 VR. 오큘러스 VR은 오큘러스 CV1이 가장 최근 거예요. CV1.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2016년도에 최근에 시판됐습니다. 나온 것 중에 네. 약간 고가의 근데 이 장비들은 내 연구실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아마 실제로 보내주는 연구실에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시작해보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가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가치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션 캡처를 VR과 이렇게 연계한 사진, 아까 요 왼쪽 사진. 예, 그러면 저기 보면 이 마커 또는 리플렉터, 그러니까 마커, 표현하는 마킹하는 네, 마커 또는 리플렉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붙이고 하는 이유는 저거의 그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내가 게임의 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가상 환경이 보여지는 거고 내가 직접 게임 속에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 아까 트레이드밀 같은 경우는 360도 트레이드밀이 되니까 내가 거기서 제자리에서 걸으면 실제로 네, 게임 속에서는 내가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모습.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미래는 사실 어떻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저도 가장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VR은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컨텐츠도 많이 부족하고 컨텐츠가 많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 게임 회사들이 많이 VR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VR 쪽은 게임이 아니라 VR 게임 얘기하면 VR 게임이 아니라 VR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만든 게임을 VR이라고 하는 플랫폼에다 론칭을 시켜서 VR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고 오른쪽 게임은 내가 잘 모르니까 뭐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자고 한다면 미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 뭐 게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 이외에도 의료 쪽이나 그러니까 뭐 네, 그런 다양한 분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V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걸 한번 찾아봐요. 홀로렌즈, HOLO 렌즈, LENS. 홀로렌즈는 우리가 증강현실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투명한 뭐 안경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상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HMD가 굉장히 거치장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게 많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려면 굉장히 큰 주제고 얘기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발표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면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결론은 뭔가? 결론. 내가 조사했는데 내가 만든 이 과제의 결론은 뭐예요? 본인이 생각해. 너무 좀 그러니까 조사만 해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뭐냐? 그 주관적인 판단이나 결론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포괄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좀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저희가 이제 기술력이나 아니면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도 뭐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구축을 하고 구현을 할 때 좀 더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저런 것들도 있구나, 좀 더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짓자면 그냥 간단하게 잘 기술 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예, 예. 그냥 한 단어로 줄이자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발전. 네, 그런 걸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 봤을 때 앞에 이런 기술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되고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910373학번 김경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조사한 것은 과거 컴퓨터 그래픽스가 사용된 사례와 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왜 앞으로 발전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발전될 그 현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다들 저 게임 해보셨죠? 그 라라 크로프트가 나오는 툼레이더 아니면 울펜슈타인 베오울프 영화 보셨나요? 아니면 인크레더블? 어쨌든 그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목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그냥 거기 마이크 꼭 붙잡지 않고. 아 그래요? 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쪽으로 사용됐는데 그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은 후 그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은 많은 발전을 해왔죠. 지금 이거 잠시만요. 지금 이 라라 크로프트가 저렇게 점점 진화해가는 모습, 저 울펜슈타인이 저렇게 3D로 성형한 모습, 아니면 베오울프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 모션 캡처 기술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저렇게 3D 애니메이션으로 구상되거나 그렇게 많은 기술이 사용됐단 말이죠. 네. 게임은 폰에서부터 GTA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그 영화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현재 지금까지 알고 있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까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발달되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영화 산업의 처음 3D 기술이 도입된 거는 바로 왼쪽에 열차의 도착 그리고 오른쪽에 파워 오브 러브라는 영화에서 비롯됐는데요. 저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가 처음에 사용됐을 때 다들 도망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차가 달려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걸 인식할 정도로 똑똑하진 못했으니까. 예, 그리고 저 파워 오브 러브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 3D 상업 영화예요. 근데 실적은 똥망했죠. 그래서 지금 원본 파일이 없답니다. 지금 이 열차의 도착만 지금 영상이 남아 있고요. 지금 파워 오브 러브는 지금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3D 기술이 도입된 덕분에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도 발달될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 쪽을 보자면 최초의 전자오락 퐁 ABGN을 보셨다면 다 아실 텐데 그 ABGN 모르세요? 모르시면 됐고요. 어쨌든 최초의 전자오락 이 퐁이 처음에 아타리에서 시작됐는데 아타리가
폰으로 대박 히트를 치면서 많은 양산형 게임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게임들의 발전을 도왔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GTA 시리즈, 호라이즌 지로 돈, 그 다음에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그런 것들도 다 저 폰이 처음 시초였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의 도입과 그 활용이 대표적인 예들을 알아볼 건데요. 주라기 공원 다들 보셨죠? 네, 그 주라기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처음에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어릴 때 처음 보셨을 때 어땠어요? 아, 뭐 대답하고 싫다면 뭐. 아니 뭐 어쨌든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 공룡이 저절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들. 그걸 보면서 다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저기 사용된 컴퓨터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보면은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주라기 공원의 사례는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스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사용된 것과 동시에 그 애니메트로닉, 그러니까 즉 전자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인형,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스톱 모션으로 이렇게 점점 구현해 나가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컴퓨터 3D로 구현해 낸 것이죠. 자,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이걸 내가 다시, 잠시만요. 다시, 어떻게 다시 키나요? 그냥 그걸 다시 누르세요. 아, 다시 눌러요? 잠시만요. 아, 잠깐만.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하나를 꺼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요. 아, 고마워요. 이게 왜 여기서부터 영상이 시작되지? 아, 어쨌든 처음부터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죄송합니다. 이 PPT를 계속 해야 돼서 이게 마우스가. 어쨌든 주라기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들 보셨죠?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공룡 애니메트로닉을 만들어서 그 공룡이 움직이는 것을 스탑모션으로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그 공룡이 움직이는 것을 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주라기 공원은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이 주라기 공원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죠. 라스트 오브 어스 해보셨나요? 재밌었죠? 네.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왜 명작인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아픈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에서도 라스트 오브 어스는 최첨단을 따랐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그 최성수 씨께서 그 모션 캡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역시 라스트 오브 어스 여기에서도 역시 모션 캡처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계속 말씀드리죠. 잠깐만요. 위에 거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원하네. 중간에 이거는 사진 출처입니다. 이거를 커서를 옮기면 되지 않으려나? 잠시만요. 이걸 종료를 어떻게 하죠? 이걸 종료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이퍼링크를 띄워서 하이퍼링크가 안 띄워 있네. 유튜브에다가 그냥 잠시만요. 복사 이거를 한 다음에 여기를 왜 복사가 안 되지? 된다. 잠시만요. 복사 붙여넣기. really all they had to worry about? 30초에서 1분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중형들만 And if I say no? 김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Running off like that, putting yourself at risk. 어쨌든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쉬프트요? 쉬프트 말고 어떻게 다시 켜야 돼? 자꾸 손을 빌리게 해서 죄송하네요. 네. 어쨌든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도 이런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하면은 주로 말하는 모션 캡처 기술 거의 다 합쳐서 이모션 캡처 기술 이 기술이 바로 그 라스트 오브 어스에 사용되고 조엘과 엘리는 우리가 아는 조엘과 엘리는 바로 저 배우들의 연기와 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VR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 다양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네. 다양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VR 기술 같은 경우 레지던트 최근에 발행된이 아닌데 어쨌든 레지던트 이블이 새로 나왔죠. 그게 VR 기술로 새로 도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트레일러 장면 중 하나인데 역시 영화 세계에서도 지금 3D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다양하게 보편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D 기술은 계속 20년에서 30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하였는데, 앞으로도 3D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이거는 오히려 퇴보된다기보다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제 PPT를 마치고요. 예. 여기는 사진 출처하고 참고 사이트인데요. 네. 만약 알길 원하신다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워낙 부족한 조인데, 어쨌든 PPT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 계속 발전한다고 했는데 네. 그냥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네.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영화에서의 3D 기술은 모션 캡처의 더 진화된 사례가 나오겠죠? 그게 뭔지 알고 싶으신 거군요. 그죠? 예, 그건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충분히 본인이 네. 알 만큼의 아직까지 지식은 좀 안 됐다고 보고 예, 여기까지 나름대로 준비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로 이해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